60대 어머니의 아들 지키기. 안녕하세요. 저는 제 뱃속으로 낳지 않았지만 평생을 가슴으로 키운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던 60대 주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자식을 빼앗길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자식이라는데 그런 자식을 빼앗기는 건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몇 년 전 저는 실제로 제 아들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뻔뻔하게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에게요. 첫 번째 결혼의 상처. 저는 21살에 첫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무척 좋아했고 엄마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동네 아이들이 다 제 손을 타고 자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런데 18년이란 긴 시간 동안 4명의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왜 인연은 하늘이 내려준다고 하잖아요. 제 삶에는 자식 복이 없었던 건지 애석하게도 저는 아이를 품지 못했습니다. 18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 제 결혼 생활이 순탄할 리 없었죠. 첫 남편은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그 시절 장남에게서 자식이 없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가만둘 리 없으셨어요. 제가 시어머니께 혼이라도 나는 날에는 애도 못 낳는 게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집 대를 다 끊어놨다 하시며 절 사정없이 몰아세우셨죠. 또 유산하고 슬픈 마음에 홀로 방에 누워있으면 시어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나 있던 애도 네가 잡아먹어 놓고 어딜 누워있냐 하시면서 절 참 모질게도 내치시곤 했어요. 지금 시대였으면 제가 시어머니께 대들어보기라도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큰 죄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입도 떼지 못하고 그 모진 소리를 다 듣고만 있었네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에 접어드니 시어머니는 절 사람 취급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똑같았던 남편도 이제는 대놓고 외도를 저질렀고요. 그리고 원망하는 절 보며 시어머니와 똑같이 아이도 못 낳으면서 이 집안엔 왜 있냐라는 망언도 서슴없이 해댔네요. 결국 42이란 나이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그 모질고도 모진 곳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두 번째 결혼과 민석이.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한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42에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심지어 친정도 없었던 저는 살아야 할 이유마저도 없었죠. 그런데 삶의 끈은 제가 놓는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더군요. 몇 년 후 저는 분식집 단골 손님이었던 두 번째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는 참 자상했어요. 험한 손님들과 달리 제게 항상 존대해주며 상냥하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지옥 같은 18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했을 때 전 내 인생에서 더 이상 남자랑 같이 지낼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수없이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을 만나보니 다시 한번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참 인생사 세웅지 마라고 제게 아이가 없다 보니 재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더군요. 20년 결혼 생활에서는 저를 그렇게도 괴롭혔는데 말입니다. 재혼한 남편에게는 중학교 2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은 강민석. 왜 대개 재혼할 때 상대방의 아이 문제로 의견이 대립해서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를 갖는 게 절실한 소망이어서 그랬는지 남편에게 아들이 있다는 점이 큰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꼭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죠. 민석이를 처음 만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생이면 많이 어린아이도 아닌데 제 아빠 손을 꼭 잡고 나타나 눈에 경계심을 켜고 절 한참이나 째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당시 민석이의 키는 제 코끝 정도 오는 높이였는데 다 큰 아이가 절 그렇게 쳐다보니 처음엔 꽤 무서웠죠. 그런데 이내 어린아이가 어떤 일들을 겪었길래 앳된 얼굴에서 나이에 맞지 않는 저런 표정이 나오는 걸까 하고 생각해보니 되려 안쓰럽더군요. 그리고 민석이와 내가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몇 주면 될 줄 알았던 민석이의 낯가림은 몇 달이나 지속되었는데 그만큼 제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제가 딱해 보였는지 동네 아주머니들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절 위로해 주셨죠. 친엄마도 날 버렸어요. 12년 넘게 날 키운 엄마도 내가 잘 때 한마디 말도 없이 날 버리고 갔다고요. 새엄마라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 여자가 해준 밥에 독을 탔을지 내가 어떻게 알고 먹어요? 화가 난 남편이 민석이를 때리려 했고 저는 민석이를 감싸 안았어요. 하지만 민석이는 절 밀어버렸고 전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내 얼굴에 손대지 말아요. 아줌마도 잠깐 잘해주다가 아빠가 마음에 안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전환점.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저와 친해지고 정을 나누는 걸 두려워하는 거라고요. 민석이가 말했던 내 친엄마도 그랬어요. 나한테는 항상 잘해주셨는데 아빠가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한테 말도 없이 떠난 거라고요. 이 말이 그날 밤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민석이를 기다리며 동네 아주머니들이 말씀하신 남의 자식 키우는 것이 제 자식 키우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을 계속 떠올렸죠. 솔직히 그 사건 말고도 민석이는 제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고를 쳤거든요. 그런데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걸로도 몸서리치기 싫어하는 앤데 제가 훈육을 한다 한들 그걸 본인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마 역시 계모야, 계모니까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지라고 했겠지요. 그래서 전 하루하루 더 버릇 없어지고 망가져가는 민석이를 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큰 사고가 터졌죠. 집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저는 학교에서 온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민석이가 친구를 일방적으로 때려서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길로 민석이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아직 분이 안 풀렸는지 씩씩거리는 민석이를 보고 있자니 눈앞이 핑 돌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험 성적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서 착실한 아이라는데 이렇게 점점 더 어른들한테 함부로 하고 폭력까지 쓰는 모습을 보니까 저 때문에 애가 저렇게 변했나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민석이가 그동안 엄마가 재혼연애라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석이는 분한 마음에 주동자를 때렸던 건데 폭력이 과해일이 이렇게 커졌던 거고요. 놀림 받았을 민석이를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돌지만 본인을 도와주려는 선생님의 어깨를 툭툭 밀치며 퇴학시켜 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민석이를 보자니 이건 아니다 싶더군요. 전 그때 다짐했죠. 점점 더 사람 아니게 변해가는 민석이의 눈빛을 더는 두고만 보지 않겠다고요. 상대 어머니가 말했어요. 아, 당신이 애의 계모야? 계모라 애가 이렇게 아나무인이 되도록 아무 신경도 안 쓰나? 우리 애 어떻게 할 거야? 그 시험인데 저 팔로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 저는 참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공부는 해서 뭐 한대요? 듣기로 당신 아들이 제 아들 놀리는 주동자였다는데 친구가 처한 상황을 이해해주긴커녕 여기저기 떠벌리며 놀리고 다닌 놈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요? 쟤는 공부보다 인성교육이 먼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 민석이는 공부하란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뭐? 너 내 아들한테 말 다 했어? 계모 주제에 어디 친엄마인 나한테 자식 교육을 운운하고 있어? 아이고, 그 어미의 그 아들 납치셨네. 저기요, 아줌마. 재혼이 어때서요? 계모가 어때서요? 제가 계모라 우리 민석이 옷을 안 빨아입혔어요? 아니면 학교를 안 보냈어요? 아줌마 말 나온 김에 우리 민석이 교복 한번 봐요. 친엄마 애도 안 빨아입히는지 저기 좀 봐봐. 목뒤가 아주 누렇게 변했구만. 우리의 옷은 깨끗하고 옷에 주름 하나 없이 쫙쫙 다려 입혀요. 옷이나 신경 써주면서 저한테 그런 말 하세요. 뭐? 아, 다 됐고 돈 내놔. 돈. 우리의 치료비 내놓으라고. 아, 결국 이 소란을 부린 게 돈 때문이었어요? 아들 장사하시게요?
그럼 당신 아들이 내 아들 놀린 거 그거 먼저 사과하라고 하세요. 그럼 제가 치료비는 얼마든지 드릴게요. 대신 선 사과 후 보상이에요. 사과 먼저 해요. 어서요. 그날이 제가 민석이를 위해 처음 엄마로 나선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끝끝내 사과를 안 하는 친구에게 단돈 1원의 치료비도 보상하지 않았고 그 엄마도 본인 아들의 고집을 못 꺾은 채 빈손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날 저는 혹시 제게 맞은 것이 분에 또 역시 계모 맞잖아라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민석이의 첫마디에 저는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엄마 아까는 좀 아팠어요. 바로 절 엄마라고 부른 겁니다. 민석이와 지낸 지 8개월 만이었죠. 저는 민석이와 나란히 걸으며 그 얘기를 듣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 민석이 얼굴 반대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걸으며 이야기했죠. 엄마,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요. 난 엄마가 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오늘 그의 엄마가 날 몰아세우는데 그때 내게 엄마가 없다는 게 참 서럽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내 편을 들어주는 엄마가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랬구나. 아휴, 내가 더 일찍 오지 못해서 미안해. 그리고 아까 널 때린 것도 미안하고. 하지만 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엄마. 마음 다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맞고 나니까 정신이 확 들던걸요. 앞으로 나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볼게요. 대신 엄마 나랑 약속 하나 해줘요. 엄마는 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민석이의 진심 어린 속마음에 전기를 가다 말고 민석이를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아들 민석이는 제가 재혼한 지 8개월 만에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죠. 민석이의 성장. 그 후로 제 삶은 평범한 엄마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아침마다 제가 해준 밥을 먹고 등교하고 또 제가 챙겨준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죠. 그리고 저녁이면 남편과 민석이 저 셋이 둥근 밥상에 둘러앉아 저녁밥을 먹었고요. 그리고 민석이가 성인이 돼서 했던 말이긴 한데 민석이는 제 첫인상이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제가 따뜻한 사람이란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인지 제게 마음을 여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저한테 많은 걸 의지하게 되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났다면서 말이죠.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따지고 재며 본인 감정을 조절하며 지냈다는 게 전 마음이 무너지듯 아팠습니다. 어른들이 살고 못 살고 하는 문제에 이 아이가 꽤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몇 년 후 건설 현장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하던 남편이 추락사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 제게 이런 유언을 남기더군요. 평생 같이 살기로 한 약속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엄마에게 버림받았던 우리 민석이 이번엔 부디 버리지 말아줘. 참 바보 같은 사람이죠. 민석이는 이미 제 아들인데 본인 떠난다고 제가 아들을 버릴 리가 있나요? 그렇게 남편은 응급실에서 이틀을 보낸 후 저랑 민석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 저와 민석이는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민석이의 꿈은 변호사였어요. 어렸을 적부터 변호사가 꿈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변호사 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지 여러분도 잘 아시죠? 로스쿨에 합격한 민석이는 없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 과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 저도 남편이 하늘나라로 간 후에는 식당 일을 다시 시작했죠. 제가 다녔던 식당은 24시간 문을 열었었는데 주인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제가 잠자는 몇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여 년도 훌쩍 넘는 시간을 보내고 아들은 정식 변호사가 되었죠. 그리고 안정기에 들어섰을 때 제게 결혼할 여자를 소개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진실. 얼마 후 민석이가 수진이와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말로는 덤덤하게 했지만 하루가 다르게 야위어 갔죠. 그러던 중 제게 문자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엄마입니다. 직접 뵙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갔더니 웬걸 민석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수진이 가족 전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상견례 자리 같았죠. 수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강 변호사를 데릴 사위로 드리고 싶은데요. 사부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황한 저를 보며 민석이가 소리쳤어요. 저 그 결혼 못합니다. 두 분이 원하는 조건들은 절대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진 어머니가 테이블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석이 어렸을 적 사진이었는데 죽은 아버지와 민석이의 친모가 함께 있었죠. 제가 혹시나 싶어 몰래 간직했던 그 사진이었습니다. 민석이 친모는 어디 계시나요? 엄마 대 엄마로서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부인이라면 본인 딸에게 계모까지 챙기라고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딸이 계모를 시어머니로 모시며 살아가야 한다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강 변호사에게 어머니와 연을 끊으라고 했죠. 우리 강 변호사 저희랑 있으면 로펌 파트너도 되고 좋은 집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식탁 하나 없는 작은 집에 사시는 분이 강 변호사 앞날을 얼마나 보장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진짜 아들로 생각하신다면 강 변호사 설득해서 결혼하게 만드시고 앞날을 위해 연 끊어주세요. 민석이가 소리쳤습니다. 제 어머니 모욕하는 말은 그만하세요. 제 어머니, 남들은 다 계모라고 해도 저한테 친엄마입니다. 도망간 제 친모보다 저한테 더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고 제가 변호사가 된 것도 다 제 어머니 덕입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랑 연을 끊으라고요? 그것도 결혼의 조건으로요? 저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민석이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수진이 부모가 처음부터 민석이를 감시했다는 것, 수진이가 제 집 민석이 방을 뒤진 것, 그리고 수진이가 민석이와 사귀면서도 다른 남자들을 만났다는 것까지. 난 너한테 진심이었는데 넌 아니더라. 수연이한테 다 들었어. 너랑 내 부모가 나를 데릴 사위로 앉혀놓고 개처럼 부려먹으려고 했다는 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야? 이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이 내 자식을 뺏어가려고 했다는 거야? 멀쩡히 잘 지내고 있는 내 아들을 왜 끼어들어서 이런 시궁창에 빠뜨리냐 말이야. 저는 수진이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야, 이 망할 기집애야. 모델은 얼굴이 생명이라고. 잡지 표지 한 번 안 찍히는 모델이 뭔 모델이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닌 주제에 내 아들 아까운 시간 어떻게 보상할 건데? 저는 수진이와 수진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댔습니다. 수진 아버지가 도망치려 하자 넥타이를 잡아당겼고 넥타이는 쑥 하고 풀려 식당 홀 한가운데로 날아갔죠.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럽던지 제 아들이 당했던 마음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꽤 통쾌하더라고요. 여운. 그날 저녁 민석이와 둘이 밥상 앞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 엄마 역시 안 죽었네요. 예전에 교무실에서 소리 지르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이 애미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그 후 2년이 흘렀습니다. 민석이는 로스쿨 동기의 소개로 선한 여자를 만나 결혼했어요. 얼마 전 명절에 민석이네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며느리가 제가 해준 밥을 먹으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민석 오빠가 어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별말을. 그냥 엄마 노릇했을 뿐인데. 민석이가 옆에서 말했어요. 엄마,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엄마가 저한테 물려줄 게 없다고 데릴 사위 자리를 마다하면 제 앞날이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기억하지? 그 사람들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지. 엄마는 내게 돈도 집도 물려줄 게 없으니까.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틀렸어요. 엄마가 제게 물려준 건 돈보다 훨씬 값진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짜 사랑이 뭔지, 가족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전함이요. 저는 민석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분명 제 아들입니다. 피보다 진한 게 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온 20여 년의 시간이 그 어떤 혈연보다도 우리를 단단하게 묶어주었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계모와 의붓자식이라는 관계를 편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 아파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민석이 어린 딸이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엄마래요. 정말이에요? 저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내 아빠를 사랑했단다. 그게 전부야.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고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작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꿈꿔왔던 바로 그 풍경이라는 것을. 화려하지 않아도 넓지 않아도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이 공간이 바로 제가 원했던 전부였다는 것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날마다 그들과 잠깐이라도 시간을 함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은 거니까요. 오랜 시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